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당신의 일상 대화 속에 당신이 매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어떤 말투와 습관이 평생 여자의 마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 숨어 있다면요.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도 벌어오고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화도 잘 안 내는데 왜 자꾸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겉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관계는 항상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작은 신호들이 방향을 바꿉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남자가 한숨 쉬면서 알았어,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 밥 먹으면서 핸드폰을 보는 그 몇 초가 아, 나는 이 사람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이렇게 번역되어 버립니다. 오늘 저는 이 번역 오류, 이 감정의 오해를 만드는 5가지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5가지를 모르면 나이가 40이 되든 60이 되든 80이 되든 마지막에 남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여자는 도대체 모르겠다. 저는 수많은 커플과 부부를 상담하면서 느꼈습니다. 문제는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요. 정보는 힘입니다. 정보는 힘이다. 라는 말,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저는 어려운 심리학 용어, 뇌과학 용어가 아니라 당신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말투와 태도의 비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남자는 왜 평생 여자를 오해하면서 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보이는 말만 듣고 숨은 마음은 놓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유명한 문장 하나 있죠. 나 괜찮아? 많은 남자들은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진짜 괜찮구나. 넘어가도 되겠네. 그래서 주제를 바꾸거나 그냥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런데 여자의 마음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듣네. 나는 괜찮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쉽게 끝내버리지?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싸움도 안 납니다. 그런데 마음 안에서는 조용한 전염병처럼 실망이 번져갑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한 번의 괜찮아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에도 몇 년 동안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는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폭발해? 사실 그건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해가 조금씩 쌓였던 거죠. 여자의 마음에는 여러 층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 표정, 행동은 맨 위층일 뿐입니다. 그 아래에는 감정 구조, 애착 방식, 호르몬에 따른 기분 변화가 복잡하게 엮여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층을 모르면 얘를 같은 말, 같은 상황에서도 남녀가 전혀 다르게 느끼게 됩니다. 여자가 괜찮아 라고 말할 때 실제로는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겐 꽤 아픈데 당신이 먼저 한 번 더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내가 직접 화를 내고 싶진 않은데 내가 상처받았다는 건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여자가 똑같이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패턴은 있습니다. 남자는 문장을 듣고 끝내고 여자는 문장 플러스 표정, 플러스 톤 플러스 상황을 한 세트로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자의 말만 해석하면 평생 오해하고 삽니다. 여자의 마음 구조, 감정의 층을 이해해야 비로소 그래서 그때 그 말이 그렇게 아팠구나를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 나올 5가지 비밀은 이 숨은 층을 하나씩 밝혀주는 열쇠입니다. 특히 뒤로 갈수록 4번째, 5번째 비밀로 갈수록 힐캠이 이걸 알았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안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제 말과 당신의 과거를 한번 같이 겹쳐보면서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2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정의 대사 오류입니다. 우리 몸에는 대사가 있죠. 먹은 걸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 그런데 감정에도 대사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겪어도 남자와 여자가 그걸 소화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성의 뇌는 평균적으로 공감, 언어, 감정 처리 네트워크가 더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겪으면 그 일을 느끼고 말로 풀고 상대의 반응을 상상하는 과정이 동시에 돌아갑니다. 여기에 옥시토신,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이 관계와 안정감에 큰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자동으로 해결 모드 가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래서 얘 어떻게 하면 돼? 문제를 하나의 고장난 기계처럼 보고 고치는 데 집중합니다. 여자는 같은 상황에서 공감 모드로 들어갑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냥 누가 좀 들어줬으면, 내가 이렇게 느꼈다는 걸 누군가가 함께 느껴줬으면, 그래서 같은 사건을 겪고도 남녀는 완전히 다른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해결책이라는 언어를 쓰고 여자는 공감이라는 언어를 씁니다. 이게 바로 감정의 대사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자가 회사에서 힘든 일을 겪고 집에 와서 말합니다. 오늘 진짜 최악이었어. 팀장이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때 남자의 뇌는 바로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럼 그냥 팀장 무시해. 아니면 이직을 준비해봐.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런 사람 때문에 왜 스트레스 받아? 논리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아,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구나. 나는 그냥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이구나. 여자가 진짜로 찾고 있던 건 해결책이 아니라 내 감정을 안전하게 꺼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비밀의 씨앗입니다. 여자는 먼저 해결이 아니라 공감을 찾습니다. 지금 네가 얼마나 답답했을지 상상이 된다. 그 말 들었을 때 진짜 모욕감 느꼈겠다. 이 한마디가 어떤 해결책보다 먼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 조금 아프지만 꼭 알아야 할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모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의도는 괜찮았는데 언어가 엇갈리면 상처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올 첫 번째 비밀은 해결보다 공감이 먼저라는 원칙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 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당신이 무심코 하고 있는 몇 가지 행동들이 여자의 마음을 서서히 닫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더 조용하지만 더 독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말보다 더 큰 독, 무심코 하는 행동들입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밥 먹으면서 핸드폰 한 번 보는 거, 대화 도중에 그건 네가 좀 예민한 거 아냐? 라고 툭 던지는 말,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냥 신경 쓰지 마 라고 잘라버리는 반응. 그런데 여자의 마음에서는 이게 이렇게 번역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 감정은 귀찮은 짐이구나. 내 이야기는 이 사람의 집중을 받을 가치가 없구나. 여자의 마음은 집과 비슷합니다. 현관문은 쉽게 열리지만 안방문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행동들을 이디 그냥 저 사람 스타일이 그렇지 뭐 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현관문은 열려 있어도 거실, 안방문은 하나씩 잠기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남자들이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관심이 많아서 잘 되라고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봤을 땐 너가 그때 그렇게 말한 게 문제였어. 그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해. 내 말 좀 들어. 내가 남자니까 남자 심리를 잘 알잖아. 남자는 이걸 도움이라고 믿습니다. 건강한 관심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위장된 독이 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고치려는구나. 내가 느끼는 감정보다 이 사람의 판단이 더 중요하구나. 특히 너는 항상, 너는 맨날 로 시작하는 말은 여자의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세의 네오는 항상 과해. 너는 맨날 이런 식이야. 이 말은 지금 그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라는 사람 전체를 규정해버립니다. 이쯤에서 첫 번째 비밀과 두 번째 비밀이 살짝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밀, 감정 공감의 언어를 배우는 것. 두 번째 비밀,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태도를 갖는 것. 여자가 마음을 열려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내 감정을 말해도 되는 언어와 내 감정을 말해도 혼나지 않을 공간. 지금까지 이야기한 무심코 하는 행동들, 핸드폰, 가볍게 넘기는 말, 해결 강요, 비교, 성격 단정 짓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공간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여자의 감정을 들어줄 때 진짜 공감을 했나? 아니면 판단을 했나? 나는 상대가 말을 할 때 일의 마음속으로 이미 답안지를 쓰고 있지는 않았나?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괜찮습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이 독을 빼낼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방식을 심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마음 구조 해부입니다. 여자의 마음을 하나의 집으로 한번 떠올려 볼게요. 현관은 첫 인상과 말투입니다. 문을 두드렸을 때 왔어? 하고 방이는지, 왜 이제 와? 하고 쏘아보는지. 여기서 이미 오늘 하루의 분위기가 결정됩니다. 거실은 일상 대화와 공감이 오가는 공간입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점심 뭐 먹었어?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 쌓이는 곳이죠. 겉으로는 별 의미 없어 보이지만 이 거실이 편안해야 안방 문이 열립니다. 안방은 가장 깊은 불안과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과거의 상처,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을까? 하는 질문들이 숨어 있는 공간이죠. 그리고 다락방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과거 경험들, 첫 연애에서 크게 배신당했던 기억, 가족 안에서 감정을 표현하면 항상 혼났던 기억, 울면 약해 보인다는 말을 듣고 눈물을 삼켰던 어린 시절. 이 네 공간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같은 괜찮아 라는 말도 어느 방에서 나온 말인지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관에서 나오는 괜찮아는 지금은 그냥 넘어가 줄게 정도일 수 있습니다. 거실에서 나오는 괜찮아는 지금 기분은 안 좋지만 싸우고 싶진 않아 일 수 있습니다. 안방에서 나오는 괜찮아는 사실은 많이 아픈데 말해봤자 이해 못할 것 같아서 포기할게 일 수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나오는 괜찮아는 나는 원래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춰버리는 체념일 수도 있습니다. 얘의 문제는 남자는 이 네 가지 괜찮아를 전부 똑같이 듣는다는 겁니다. 아, 괜찮다잖아. 여기서 네 번째 비밀이 등장합니다. 여자의 안전 버튼입니다. 이 버튼은 신뢰, 일관성, 예측 가능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비슷하게 이어지는 사람, 오늘과 내일의 태도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 옆에 있을 때 여자의 안방문, 다락방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반대로 말은 좋게 하는데 행동이 자주 바뀌고 연락 패턴이 들쭉날쭉하고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여자의 마음은 잠금 모드 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대화 자체가 막혀버립니다. 겉으로는 일상 대화를 하지만 안방, 다락방은 완전히 닫혀버리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저 사람은 나한테 마음을 안 열까? 라고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나는 그 사람이 마음을 열 수 있을 만큼 예측 가능한 사람이었나? 를 먼저 묻는 겁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디톡스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독을 실제로 어떻게 빼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단계입니다. 첫 번째, 여자가 감정을 꺼낼 때 바로 분석, 판단, 충고로 들어가는 습관을 멈춰야 합니다. 이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뇌는 자동으로 해결 모드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자가 힘든 이야기를 시작하면 마음속에 이렇게 써두세요. 지금은 해결책 금지 구역. 최소 몇 분 동안은 해결책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하는 겁니다. 그 대신 이런 말들을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겠다. 그 말 들었을 때 진짜 서운했겠다. 두 번째, 너는 항상 너는 맨날 같은 말은 당장 끊어야 합니다. 이 말은 현재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말입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너는 항상 늦어. 대신 오늘 늦게 와서 내가 좀 서운했어. 행동 플러스 나의 감정으로 바꾸는 겁니다. 세 번째, 대화 도중 회피하거나 농담으로 돌려버리는 패턴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자가 진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아, 또 그 얘기야? 이런 식으로 농담 섞어 넘기면 겉으로는 분위기가 가벼워질지 몰라도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이 세 가지를 멈추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 패턴만이라도 알아차리고 멈추는 것, 그게 이미 큰 변화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관계 전체를 바꾸는 첫 단추가 됩니다. 매일 조금씩, 매번 대화에서 한 번씩만이라도 오늘은 해결책을 말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볼 거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약속해 보는 겁니다. 이 디톡스 단계가 끝나야 이제 진짜 중요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비밀을 몸에 심을 준비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회복 단계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제 다섯 가지 비밀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어떻게 일상에 심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해결보다 공감이 먼저. 이건 원칙입니다. 규칙입니다. 여자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머릿속에서 해결책 회로가 켜지기 전에 입으로 먼저 공감 회로를 켜는 겁니다. 그 상황이면 나라도 힘들었을 것 같아. 그 말 듣고 진짜 상처됐겠다. 이 한마디가 그 어떤 조언보다 먼저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 비밀, 말보다 태도가 기억된다. 우리는 자꾸 멋있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 남는 건 문장이 아니라 느낌입니다. 밥 먹을 때 핸드폰을 내려놓는 태도, 약속 시간에 맞추려고 서두르는 모습, 피곤해도 한 번 더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노력. 이런 태도들이 쌓여서 나는 이 사람 옆에서 안전하다는 감각을 만듭니다. 세 번째 비밀, 작은 디테일을 기억하는 힘. 여자의 마음은 디테일에 반응합니다. 생일, 기념일 같은 큰 이벤트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네가 말한 그 동료, 오늘은 좀 괜찮았어? 전에 너 허리 아프다고 했었는데 요즘은 좀 어때? 이렇게 한 번 들었던 이야기를 짧게라도 다시 꺼내주는 습관. 이건 나는 내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어 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비밀, 불안을 줄여주는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 연락 패턴, 약속을 지키는 힘, 오늘 친절했다가 내일 갑자기 차갑지 않은 태도. 이게 여자의 불안을 줄여줍니다. 이 사람은 오늘 기분에 따라 나를 대하지 않는구나. 이 믿음이 생기면 안방문이 열립니다. 다섯 번째 비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존중. 비교하지 않기, 무시하는 농담 줄이기, 사람들 앞에서 세워주기. 이건 말보다 훨씬 강합니다. 너 내 전 여자친구보다 감정 기복이 심한 것 같아. 이런 비교 한마디는 몇 년 동안 쌓은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가 진짜 섬세해서 내가 많이 배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세워주는 한마디는 그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는 힘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반드시 지칩니다. 그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은 첫 번째 비밀만, 내일은 두 번째 비밀만, 하루에 한 가지, 한 문장, 한 행동만 실험해 보는 겁니다. 오늘은 해결책 말하지 않고 머리 끝까지 들어보기, 오늘은 밥 먹을 때 핸드폰 멀리 두기, 오늘은 상대가 전에 말했던 힘들었던 일 한 가지를 다시 물어보기. 매일 이런 작은 승리를 하나씩 쌓아가는 겁니다. 매일 조금씩, 그러나 꾸준하게. 관계는 한 번의 큰 이벤트가 아니라 수천 번의 작은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앞으로의 1년, 10년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나이, 비슷한 조건을 가진 두 남자가 있습니다. 한 남자는 오늘 들은 이 다섯 가지 비밀을 그냥 좋은 말이네 하고 넘깁니다. 그리고 예전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여자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여전히 그냥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괜찮아 라고 말하면 진짜 괜찮은 줄 알고 넘어갑니다. 밥 먹으면서 핸드폰을 보고 약속은 가끔 어기고
너는 항상 예민해 라는 말을 습관처럼 씁니다. 처음 몇 달은 일에 표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면 대화는 점점 피곤해집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큰 상처로 남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서로 다른 방에 갇혀 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다른 한 남자는 오늘 이야기 중 딱 한 가지만 골라서 실천해 봅니다. 오늘은 해결책 말하지 않고 들어보기. 내일은 너는 항상 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기. 모레는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물어보기.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여자도 놀랍니다. 얘가 왜 갑자기 이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작은 변화들이 쌓입니다. 1년이 지나면 싸움이 아예 사라지진 않지만 싸운 후에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미안해 라는 말이 더 빨리 나옵니다. 그때 내가 좀 상처됐어 라는 말도 더 쉽게 나옵니다. 10년이 지나면 이 둘의 차이는 아주 크게 벌어집니다. 한 커플은 서로를 피곤한 존재로 느끼고 다른 커플은 서로에게 안전한 공간이 됩니다. 완벽한 남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완벽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 자체가 이미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오늘 당신이 들은 이 5가지 비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당신의 다음 1년, 10년의 대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도구입니다. 결국 선택은 당신이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냥 좋은 얘기였네 하고 넘길지 아니면 오늘 단 한 가지만이라도 해보자 라고 결정할지 당신이 결정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비밀 중에서 당장 오늘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해결보다 공감이 먼저를 실험해 볼지, 이게 밥 먹을 때 핸드폰 내려놓기를 실천해 볼지, 전에 들었던 힘들었던 이야기 한 가지를 다시 물어보기를 해볼지, 그리고 그 결과를 스스로 조용히 관찰해 보세요. 상대의 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화의 공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늘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지금 함께 있는 여자친구, 아내, 혹은 앞으로 사랑하게 될 사람을 떠올리게 했다면 이 내용을 필요로 할 것 같은 친구, 연인, 배우자와 나눠 보셨으면 합니다. 관계는 혼자 바꾸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당신이 오늘 내린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과 누군가의 마음을 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길 바라면서 당신의 앞으로의 시간이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이해받는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